겨울 느낌으로 이미지 변경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완벽하게 이렇게 눈이 쌓인 것처럼 건물과 배경을 포함해서 이렇게 바꿔준 걸 볼 수가 있죠. 안녕하세요, 필드의 김석현입니다. 오늘은 D5 렌더링과 D5 렌더링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 기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D5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제작을 하고 있는데 D5 렌더링을 사용을 해보니까 장점들도 많고, 그리고 퀄리티도 좋고,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많이 있어서 최근에 많이 사용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D5 렌더링 안에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뭐 나노바나나라든지 아니면 챗 GPT도 마찬가지고 이미지나 영상 생성을 엄청 잘 해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모델링, 매스 모델링만을 가지고도 렌더링을 뽑아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매스 모델링을 해서 나노바나나에게 렌더링을 해달라고 하면 거의 실사 이미지와 같은, 사진과 같은 렌더링을 만들어주죠. 하지만 거기에도 아직은 한계가 좀 있긴 합니다. 재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변의 나무 배치라든지 사람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요. 여기다 사람을 추가해달라고 했는데 뭐 AI가 갑자기 30명, 40명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나무를 추가해달라고 했는데 나무를 이렇게 앞부분에 건물을 다 가리게 넣어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약간 디테일하게 조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미지 위에 뭐 이렇게 일부러 표시를 해서 뭐 빨간 박스로 표시를 해서 이 부분에 나무를 없애줘, 이 부분에 사람 3명을 추가해줘, 이렇게 더 디테일한 프롬프트를 써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도 이제 토큰이나 아니면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고, 그것도 시간이 계속 소요가 되죠.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뭐 10초, 20초 걸리는 게 아니라 이게 화질이 좋아지면은 1분 내지 뭐 3분, 길게는 뭐 10분까지도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 이거 차라리 내 손으로 조절을 하는 게 쉽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재질과 원하는 디테일을 사용하기 위한 렌더링을 하려면 결국 렌더링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됩니다. 렌더링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나서 그 안에서 AI 기능들을 많이 사용하면 굉장히 좋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D5는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D5 3.0 업데이트와 함께 D5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 기능들을 중점적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모델링은 이전에 있는 영상 중에 튜토리얼 영상이 있어요. D5 튜토리얼 영상을 보시면 여기서 제작한 D5 렌더링 파일입니다. D5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튜토리얼 영상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뷰를 잡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은 조명이라든지 빛이라든지 이런 게 다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세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AI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처음으로 사용해 볼 기능은 Asset에서 AI로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Asset에 들어가 보면은 모델 탭을 보시면 AI 모델 제너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해 주면은 클릭을 해서 이미지 또는 텍스트를 입력해서 3D로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내가 넣고 싶은 가구가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넣고 싶은 소품이 있다거나 내가 원하는 형태의 원하는 재질을 가진 개체를 넣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가구나 자동차 같은 것들을 직접 모델링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면 좋은 기능이 이 AI 모델 제너레이션이라는 기능입니다. 업로드 이미지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나무 의자를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이렇게 나무 의자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모양을 더 정교하게 모델링을 생성을 해내려면 멀티 앵글 뷰라는 거를 클릭을 해주시고 추가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입면 또는 측면과 같이 상태를 파악하기 좋은 이미지들을 추가해주면 되는데요.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옆면 그리고 뒷면에 이미지를 추가를 해줬습니다. 이 이미지들도 간단하게 AI에서 생성을 해서 가지고 왔고요. 이렇게 사진을 넣고서 뭐 모델 이름을 간단하게 써주고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잠시 기다려 주시면 이렇게 생성이 완료가 됩니다. 이 생성 한번 할 때마다 크레딧이 1씩 차감이 되고 총 10개의 크레딧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에 AI가 정확히 모델링을 생성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잘 골라서 가져오는 게 중요합니다. 생성이 완료가 됐죠. 그러면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다운로드가 되고, 다운로드가 되면 바로 배치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쉽게 비정형 모델링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리고 재질도 자동으로 입혀줍니다. 여기서 재질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든다, 색상이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은 여기 베이스 컬러 맵에 가서 여기 뭐 추가 세팅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뭐 채도라든지 아니면은 뭐 밝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해서 바로 사용 가능한 모델링이 되겠죠. 가구와 같은 모델링을 아주 쉽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질에서도 AI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에셋에서 재질 탭에 AI Material 스냅을 들어가 보시면은 클릭을 해보면 보통 이렇게 이미지가 하나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 이미지에서 재질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저는 다른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와 볼게요.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원하는 재질을 선택해서 생성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조그만한 이 마우스 모양을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AI가 이 이미지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여기서 재질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저는 이 나무 재질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가져왔기 때문에 나무 재질을 클릭을 하고 제너레이트를 눌러주도록 할게요. 제너레이트를 눌러주면 이렇게 이 재질을 바탕으로 생성한 재질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외에도 비슷한 종류의 추천 재질들도 보여주는 걸 알 수가 있죠. 레퍼런스로 생각하는 이미지에서 재질을 좀 가져오고 싶다, 좀 비슷한 재질을 찾고 싶다 할 때 이 기능을 쓰면 쉽게 재질을 생성해내고 재질을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AI 기능을 활용해서 쉽게 재질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3.0에서 추가된 기능 중에 D5 Works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다른 탭 들어가셔도 되는데 아무 탭에서나 이렇게 쭉 내려서 보시면 More in D5 Works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D5가 제공하는 많은 모델링이나 재질 소스 이외에도 사용자들이 올린 재질이나 소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매를 해서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무료로 제공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료로 사용되는 거를 클릭을 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넣어주셔도 되고요. 나는 이런 재질이나 모델링을 만드는 걸 좋아한다 하시면은 여기 등록을 해서 반대로 재질이나 모델링을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3.0에서 업데이트된 좋은 기능 중에 하나고요. 이번에는 AI 에이전트 기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잡았던 뷰로 다시 돌아가 주고요. 그 다음에 좌측 상단에 보면은 AI 에이전트 버튼이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AI 에이전트 대화창이 이렇게 뜨게 돼요. AI에게 필요한 걸 요청할 수가 있어요. 한글로 입력을 해주셔도 괜찮은데 저는 여기 있는 이 미리 제공되어 있는 예시 중에 하나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AI 씬 매치 한번 눌러보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이미지를 가을 느낌으로 한번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가을 느낌 한번 클릭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프롬프트를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 요청을 추가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보고 있는 이 뷰를 찍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AI가 이거를 가을 느낌으로, 가을 해질녘 느낌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이렇게 한 1분 정도 기다리니까 이미지를 생성을 해줬어요.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이제 가을 이미지로 바꿔준 걸 볼 수가 있죠. 이 나무라든지 아니면 바닥에 낙엽 같은 것들도 가을 느낌이 날 수 있게 이렇게 쭉 바꿔줬어요. 그리고 재질도 좀 업데이트가 되었고 이 이미지를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이 우측 하단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이 이미지 자체를 좀 변경을 해주고 싶다 하면은 여기 Apply Atmosphere를 해주시면은 이 환경을 다 바꿔줍니다. 이 뭐 나무라든지 이런 개체들을 바꿔주는 건 아니고요. 조명 세팅이라든지 그리고 하늘 배경 그리고 전체적인 색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정을 해줘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씬을 추가를 해주면은 이 AI가 만들어준 이 세팅을 가지고 렌더링을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세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저장했던 씬을 다시 눌러버리면 이 세팅이 다 날아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씬 자체를 업데이트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추가 씬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추가 씬을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바뀌었지만 아까 이 이미지와 같이 이런 개체들까지 바뀐 건 아니죠. 그래서 이 개체들도 좀 찾아주고 싶다 하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이 에셋 추천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이미지에서 사용한 에셋들과 유사한 에셋들을 추천을 해줍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가을 느낌이 나는 나무들 그리고 이 여기에 어울리는 가구들도 추천을 해주고요. 그리고 바닥에 들어가는 이런 풀 같은 것들도 다 추천을 해줍니다. 보시면 이게 색깔이 딱 맞지 않을 수도 있죠. 색상은 이렇게 풀을 넣고 나서 다시 조정이 가능하니까 색상만 살짝 조절을 해주시면 AI가 생성해준 이 이미지와 유사한 분위기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체적인 조명 밝기를 올려달라든지 조명 밝기를 낮춰줘 아니면 여기 넣을 만한 뭐 양복 입은 사람들을 추천해줘 와 같은 굉장히 다양한 명령들을 실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하는 거를 입력을 하면은 이 AI 에이전트가 추천을 다 해주고 또는 이렇게 환경도 쉽게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AI 에이전트에 대한 기능을 간단히 설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재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다시 재질로 넘어가 볼 건데 재질에서 커스텀 재질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커스텀 재질을 가지고 와서 이 건물
외관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적용을 해주면 그렇게 그냥 하얀색 이미지가 되죠. 여기 베이스 컬러 맵에다가 재질을 하나 먼저 넣어주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이렇게 나무 이미지를 하나 찾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이미지가 더 사실적으로 보이려면은 뭐 노멀 맵이라든지 아니면 러프니스 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추가가 돼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가하려면은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포토샵에서 작업을 하던가 아니면 애초에 노멀 맵이라든지 러프니스 맵이라든지 이런 게 모두 포함된 재질을 따로 찾아주셔야 돼요. 근데 그게 또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럴 때 사용하면 좋은 게 이 AI 제너레이트 기능입니다. 베이스 컬러 맵만 사진을 넣어 놓고요. 이거 기능을 눌러주시면 노멀 맵, 러프니스 맵과 같은 이 이미지를 실감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미지들을 이렇게 추가를 해줬습니다. 가져온 이미지는 이미 심리스 사진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어붙였을 때 이 경계가 안 보이는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경계가 보이는 사진들도 많죠.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뭐 콘크리트 재질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많은 이미지가 나오지만 대부분의 이미지들이 이렇게 경계가 있는 이미지예요. 이렇게 배치를 했을 때 여기가 딱 이미지가 잘린다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들이 많습니다. 한번 그런 이미지를 한번 가지고 와서 넣어 볼게요. 이렇게 콘크리트 재질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보시면 제가 설명한 게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보시면 이 부분이 잘리는 게 딱 보입니다. 이 이미지가 이렇게 바둑판처럼 딱 들어가는 게 보여버리죠. 이러면 재질이 많이 어색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때 사용하면 좋은 게 이 텍스처 인핸서라는 기능입니다. 이걸 또 클릭을 해주시고요. Make Seamless라는 버튼이 있죠. 이걸 눌러주시면 이 경계 부분을 AI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Make Seamless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경계를 이쪽 경계가 살짝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죠. 오케이를 한번 해주시고 나 이걸로 좀 모자란 것 같다. 그러면 한두 번 정도 더 사용을 해주셔도 됩니다. 사용해주면 여기 더 경계가 흐려진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나는 바둑판 무늬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은 이 스케일을 좀 조절해 주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미지 스케일을 크게 키우니까 이 경계가 안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정도 가능하다 하는 거. 이렇게 어느 정도 조정이 됐다. 그러면은 다시 이 기존에 설정해놨던 세팅으로 돌아가서 렌더링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렌더링은 여기 상단, 우측 상단 이미지 탭에 가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는 좀 저화질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진행을 하고요. 렌더링을 마치고 나면 이렇게 AI 포스트 프로세싱이라는 버튼이 생깁니다. 이걸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눌러서 지금 테스트라고 입력된 이미지를 가지고 와볼게요. 이렇게 렌더링이 완료가 됐는데 이 상태에서 AI 포스트 프로세싱 기능을 사용하면 이 이미지를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측에 보시면 여러 가지 탭이 있는데 맨 위에 있는 AI 인핸서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수치들도 조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0.7, 0.4 세팅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팅을 선택을 해준 다음에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AI가 이 이미지를 계산을 해서 좀 더 현실감이 있는 이미지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가운데 바를 만들어가지고 비포, 애프터를 보여줍니다. 한번 좀 확대해서 뭐가 바뀌었는지 쭉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실제 건물들은 엄청 이렇게 하얗고 깨끗하진 않죠. 그래서 AI 기능을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좀 실제 건물과 같이 이런 얼룩 같은 것들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왼쪽 렌더링만 된 이미지를 봤을 때는 여기 화질이 좀 깨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AI 포스트 프로세싱을 하고 나면 이 식물과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부드러워 보이게 변형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무 기둥 부분도 보시면은 이렇게 전후를 비교해보면 전보다 후가 훨씬 실제 나무 기둥을 보는 것처럼 변경이 되어 있죠. 그리고 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 원래도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노멀맵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느낌이 있었는데 AI로 이미지를 업데이트하고 나서는 이전보다 좀 더 이런 진흙탕 바닥을 보는 것과 같이 변경이 됐죠. 그 다음에 이 AI로 이 스타일 자체를 바꿔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푸르르고 뭐 밝고 이런 이미지로 제작을 했는데 리얼리스틱하게 바꿔도 되고 윈터로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겨울 느낌으로 이미지 변경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완벽하게 이렇게 눈이 쌓인 것처럼 건물과 배경을 포함해서 이렇게 바꿔준 걸 볼 수가 있죠. 특히 되게 감탄이 나오는 부분들은 특히 바닥과 같은 부분들입니다. 이 바닥에 이렇게 물이 있지만 그 위에 눈이 또 쌓여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변경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뒤에 나무라든지 아니면 더 배경, 저 멀리 있는 이 산과 같은 배경까지 전부 눈밭으로 바꿔준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쉽게 우리가 사실 이미지에서 계절을 바꾸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팅을 해줘야 되는 게 정말 많아요. 보통은 이 나무도 다 변경을 해줘야 되고 이 겨울나무처럼 있는 세팅을 따로 찾아서 다 변경을 해줘야 하고요.
배경도 따로 넣어줘야 되고, 눈이 내린 이 바닥 재질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AI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쉽게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D5와 D5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